네, 안녕하세요. AI in Water Resources Field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 교육 시리즈는 유네스코 IHP 아웃풋 1.9 과제의 일환으로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교육 시리즈 세 번째 컨텐츠인 실습 및 활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 디지털 물 산업의 확장에 따라서 AI와 머신러닝 기술 등의 활용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활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지식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좀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육 컨텐츠는 수자원 분야 이해 당사자들 중에 AI 입문자 또는 초보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 사용자 친화형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NN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할 것이고요. 하천 수위를 예측하는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략적인 인공신경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그 수위 예측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설치 방법,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 내에서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공신경망 모델이 개발한 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공신경망의 간략한 어떤 설명입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생물학적 신경망의 컨셉에서 고안된 그러한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인공신경망 모델은 여러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풋, 히든, 그리고 아웃풋, 입력값, 그 다음에 숨겨진 레이어, 그 다음에 출력값,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풋 레이어는 그 인풋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그 층 안에 속해 있는 노드, 이게 이제 인간의 생물학적 신경망에서는 뉴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뉴런 혹은 노드가 인풋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은닉층, 히든 레이어에서는 그 저장되어 있는 그런 특징, 그리고 정보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를 마지막으로 출력층, 아웃풋 레이어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모델은 이러한 세 가지 층을 바탕으로 예측 혹은 분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여러 가지 매개 변수, 하이퍼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노드, 그리고 가중치, 웨이트, 그 다음에 편향, 바이어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노드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나 그런 중요한 특징들을 혹은 패턴들을 분석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들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가중치와 편향이 있는데요. 이 가중치는 그래서 각 뉴런이 정보를 갖고 있을 때 그 정보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따라서 웨이트가 더 커지겠고요. 중요하지 않으면은 이제 가중치가 더 작게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도 이 가중치의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애한 값은 가중치 이외에 좀 더 이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럼으로써 이 예측이나 분류하는 정확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맨 왼쪽이 입력층, 그 다음에 출력, 아니 그 끝닉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층으로 구성이 되는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일반적인 ANN 모델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값이 들어오면 가중치와 편향의 값을 통해서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활성함수라는 것에 의해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활성함수입니다. 활성함수는 그 노드가 정보를 담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노드를 활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얼마나 활성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릴루라는 활성함수를 쓰게 됩니다. 간단하고 계산이 빠른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릴루 활성함수를 쓰신다는 점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NN이 어떻게 구동이 되느냐를 이 슬라이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떤 이런 세 가지 과일이 있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과일을 분류하는 ANN 모델을 개발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어떤 과일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 혹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 데이터를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네, 과일의 색깔, 그리고 과일의 크기, 마지막으로 과일의 무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과일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수위를 예측하는 이런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뒤에서 더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분석할 자료가 있어야겠죠. 저희는 이번 컨텐츠에서 한강 수위 자료를 갖고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그림은 이제 환경부 한강 홍수 통제소에서 갖고 온 그림이고요. 이 네 가지 지점, 한강교, 잠수교, 청담대교, 그리고 광진교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어디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느냐? 와미스, 그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시스템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수문 기상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그 하단에 또 수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위 자료를 클릭을 또 하시면은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확인하고자 하는 관측소 명을 저 빨간 박스에 입력을 하시면은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료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위 자료가 해당 관측소에서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그런 기간을 입력해 주시면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당 기간 내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엑셀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파일로 저희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수집된 자료의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AI 인공지능 중에서도 뭐 인공신경망 ANN 모델 같은 경우에 이런 데이터의 품질이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모델의 성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하고요. 때문에 어떤 이상치나 결측치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이 수위 데이터를 봤을 때 아래 그림과 같이 지금 결측치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결측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선형 보관법을 통해서 결측치를 채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한 시간대가 아니라 하루 이렇게 통으로 결측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데이터가 결측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치가 결측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번 컨텐츠에서는 그 해당 결측이 된 해당 주 전주의 자료를 갖고 와서 이제 보관을 하였습니다. 이상치를 확인해 보았을 때 이상치는 없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이렇게 결측이 발생한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관된 자료를 저희는 20년도부터 24년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였고 그 중에서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자료를 훈련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 24년도에 수집된 데이터를 테스트 그 모델을 검증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훈련 데이터 따로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따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 수집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다음으로 ANN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번 컨텐츠에서 텐설플로우를 쓸 예정이고요. 이 텐설플로우는 구글 딥러닝 팀, 구글 브레인 산하 안에 있는 그 딥마인드 팀이 오픈 소스로 공개한 AI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AI 분야를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유용한 그런 프레임워크고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AI 혹은 인공신경망에 관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도 있고 때문에 초보자 입문자들도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하는데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겠지만 파이썬에 관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파이썬을 설치를 한 후에 텐설플로우를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파이썬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나콘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프리 다운로드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 인스톨러를 클릭하셔서 다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운을 해주시고 이제 설치 그 확장자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은 아래 가운데와 같은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계속 설치 과정 중에 하나인데 왼쪽 그림처럼 설치를 하다가 어떤 에러가 뜬다고 팝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경로를 지정에 있어서 에러가 뜨는 이유는 영어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게 되면 에러가 뜨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경로를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 C 드라이브에 뭐 아나콘다 3라든지 어떤 다른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경로를 지정해 주면 이런 에러는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고요. 설치를 다 하면은 이제 아나콘다 프로그램 안에 텐설플로우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텐설플로우를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버튼을 클릭하고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희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가 뜨게 되는데요. 뜬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콘다 크리에이트 그리고 텐설플로우 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설치된 파이썬의 버전을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은 이제 Y 진행을 하겠다 눌러주시면은 텐설플로우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Activate TensorFlow라고 이제 명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텐sorflow를 깔아주는 과정을 보기와 같이 pip install tensorflow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텐sorflow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이제 설치를 완료했으니 한번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많은 인바이러먼트 그 환경을 쓸 수가 있겠지만 그 아나콘다 안에 있는 스파이더라는 환경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뭐 주피터가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파이더라는 이런 환경을 쓸 건데 먼저 저희가 보고자 하는 그런 입력 자료를 갖고 와야겠죠. 먼저 저희는 하나의 인풋 자료로 하나의 아웃풋 자료 이제 그림에서 보실 때 파란색 C 지점에 있는 수위를 예측하기 위해서 D 지점에 있는 자료를 입력값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20년도부터 23년도 그 수위 데이터를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얼만큼 괜찮은 모델인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24년도 자료를 테스트 데이터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입력값을 테스트 트레인, 출력값을 테스트 트레인 이렇게 네 가지 엑셀 파일로 나눈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폴더에 코드 파일 저장 그리고 불러올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먼저 저희가 코드를 시작하기에 앞서 패키지 아까 말씀드린 뭐 텐sorflow나 저희가 코드에서 활용할 뭐 판다스나 넘픽 이러한 패키지를 불러와야 됩니다. 저희가 앞에서는 텐sorflow를 까는 방법만 말씀드렸는데 이 판다스나 넘피를 깔기 위해서도 동일한 과정으로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지를 불러오면은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변수 값들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은닉층에 얼마만큼의 뉴런 혹은 노드를 쓸 것인지 그리고 에포크랑 배치 사이즈라는 하이퍼 파라미터 마지막으로는 훈련 데이터에서 어떤 것은 훈련으로 쓰고 그 안에서도 검증하는 데이터로는 얼마만큼의 비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몇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의 간략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에포크라는 거는 그 갖고 있는 훈련 데이터를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볼 것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000개의 훈련 데이터가 있을 때 이 1000개를 몇 번 볼 수 있을지, 몇 번 볼 것인지 정하는 그러한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에포크를 10으로 설정을 한다면은 그 훈련 데이터 1000개를 10번 반복해서 확인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노드 안에 있는 가중치와 편향 값을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에포크 값을 갖는 것이 그 가중치와 편향 값을 업데이트하고 최저값을 찾는데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값을 설정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배치 사이즈라는 매개 변수는 무엇이냐? 저희가 그 훈련 데이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 1000개 데이터를 어떻게 나눠서 학습을 시킬 것이냐입니다. 배치 사이즈가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1000개의 훈련 데이터를 이제 100개씩 10묶음으로 나누고 그 10묶음을 보면서 그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리데이션 레이시오는 그 말씀드린 대로 훈련 데이터 안에서 검증 데이터를 얼마나 볼 것이냐. 저희는 25%로 설정을 해서 20년도부터 23년도 중에 1년 기간이 되는 것을 검증 자료로 쓸 예정입니다. 이렇게 검증 자료 혹은 훈련 자료 그리고 테스트 자료를 어떻게 나누면 좋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6대 2대 2 혹은 7대 2대 1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6대 2대 2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레이시오를 25%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을 갖느냐를 보기 위해서 같은 모델을 20번 돌려서 그 독립적으로 결과를 획득을 하고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를 불러오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나 몇 번 반복해서 돌릴 것인지 등 매개 변수 값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개 변수 선정 후에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고 아까 저희가 저장한 그 엑셀 파일들을 입력값서도 테스트 트레인, 출력값에서도 테스트 트레인 이렇게 나눠서 불러오고 코드 내에 변수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스케일링, 정규화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은 데이터별로 범위가 다르고 뭐 성질이 다를 텐데 이 정규화 과정을 꼭 거쳐야만 ANN 모델이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정규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스탠다드가 있겠고 민맥스 스케일링이 있겠습니다. 두 방법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스탠다드 스케일링 방법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이유는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정규 분포를 가질수록 더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대부분의 데이터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정규 분포를 띠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스케일링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아셔두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분포를 띄지 않을 때도 있죠. 뭐 많은 이상치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맥스 스케일링이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정교화를 진행한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검증 비율을 정했었죠. 그래서 그 검증 비율대로 이 학습 데이터를 학습과 검증으로 나눠 주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코드에서는 갖고 있는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의 성질이 몇 개냐를 불러오는 그런 코드고요. 저희는 지금은 한 개의 입력값, 한 개의 출력값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후에는 모델을 돌린 이후에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코드인데요. 네, 워크북이란 명령어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20번의 독립적인 횟수를 통해서 그 나온 결과를 저장을 할 것이고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에는 몇 번째 그 run 그 시행의 in absolute error는 몇인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다른 매트릭들의 값들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측된 결과값을 그 엑셀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시행된 각 시행 차 수마다 에러는 얼마나 나오는지, 예측된 값은 몇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그림대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을 해야겠죠.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보시는 것처럼 입력층을 불러온 이후에 출력층에서는 몇 개의 노드를 쓸 것인지, 이제 저희가 앞서 10개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5개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몇 개의 노드를 쓸 것인지, 그 다음에 불러온 입력 값, 그래서 그 안에 몇 개 데이터가 있는지, 저희는 지금은 한 개를 쓰죠. 그리고 활성함수는 어떤 걸 쓸 것인지, 릴루가 대표적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웃풋, 그 출력층에서 몇 개의 출력값이 있는지, 출력층에서는 어떤 활성함수를 쓸 것인지, 저희는 지금 수위 자료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리그레션 모델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리그레션 모델을 구축할 때는 리니어, 그 선형 활성함수를 써야 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뭐 과일을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를 위해서는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활성함수 결정에 리니어인지 뭐 시그모이드인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모델 컴파일은 이제 훈련을 하면서 어떤 에러를 볼 것인지,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보통 아담이라는 것을 쓰고, 매트릭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스랑 비슷한 건데 계속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매트릭을 보아서 모델을 평가할 것인지, 약간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 모델은 여러 개수의 은닉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뿐만 아니라 뭐 2개, 3개 더 많이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델을 구축하고 나서는 이제 모델을 돌리면 되겠죠. 저희는 20번 독립 시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 내에서 아까 저희가 갖고 온 그 트레인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 저희가 앞에서 결정한 그런 매개 변수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벌보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0으로 한다 그러면은 학습 과정이 안 나오고요. 1로 설정한다 그러면은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이 바로 같이 나오고, 그래서 매 에포크마다 에러는 얼마가 나오는지, 로스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저희는 뭐 0으로 해서 안 보겠다고 결정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학습이 다 진행된 이후에는 그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를 위해서 저희가 앞에서 지정한 테스트를 위한 입력값을 모델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예측 값이 나오고요. 이 예측 값을 그 테스트 그 실제 값과 비교를 해서 에러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러를 이제 저희가 앞에서 지정한 그 엑셀 파일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결과값들을 해당 이름을 갖는 엑셀 파일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매 시행마다 에러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매트릭, 다른 저희가 보고 싶은 그런 지표, 결과 성능에 대한 지표가 나오고요. 이 뒤에는 이제 예측된 값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슬라이드에서는 뺐고요. 여기서 저장한 이 엑셀 파일에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의 입력값을 통해서 한 지점의 수위 데이터를 예측하려고 했죠.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에러가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구축된 인공신경망 모델이 그 실제 수위 데이터를 잘 예측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 정교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쓰인다고 했고, 첫 번째가 스탠다드 스케일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교화 방법을 바꿔볼 수 있겠죠. 정교화 방법은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오고 정교화 방법을 결정하는 여기 오른쪽 맨 위 그림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맥스 스케일러로 바꿨다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확인을 해 본 바 더 큰 에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탠다드 스케일링 방법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왜 더 큰 에러가 나왔을까 했을 때 아마도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좀 더 정규 분포를 띠고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스케일링이 더 적합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드 안에 있는 한 레이어 안에 있는 그 노드의 개수 혹은 뉴런으로 지칭할 수 있겠죠. 뉴런의 개수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수는 그 은닉층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그러한 개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앞에서는 5개로 지정을 했는데 뭐 20개로 혹은 뭐 더 많이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뉴런의 개수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가 결론이었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은닉층의 개수,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증가시켜 본 결과 이 또한 그렇게 크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은닉층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은 결과의 성능, 모델의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다른 연구, 다른 스터디 지역, 다른 연구 지역에서는 이 은닉층 개수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한번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모델을 개선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는 입력값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만 입력값을 쓰고 있는데요. 다른 지점, 저희가 확인해보고자 하는,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이 지점의 하류 부분에 수위 자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아닌 세 개의 입력 자료를 활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네, 결과가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뭐 에러 값이나 다른 에러 지표 값도 현저히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고 예측된 값들이 실제 수익 값을 많이 따라가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을 해봤지만 이제 인공신경망 모델의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갖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입니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쓸 것인지 어느 종류를 쓸 것인지 그리고 또 품질을 유지하는 것, 뭐 결측치나 이상치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ANN 모델의 성능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를 이번 컨텐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텐설플로우 파이썬에 있는 텐설플로우 패키지를 이용해서 ANN 모델을 구축하고 그 ANN 모델을 한강의 수위를 예측하는데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구축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갔죠. 그 정교화를 해야 한다. 정교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활성함수, 뭐 은닉층이나 출력층에 어떤 활성함수가 적합한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ANN 모델에는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값들을 어떻게 바꾸고 그게 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품질이 모델의 성능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하다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컨텐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더 다른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번 교육 컨텐츠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은 뭐 수위 데이터만 봤지만 수위 데이터 예측을 위해 다른 숨은 자료, 뭐 강우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더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까지 활용을 해서 모델을 개선시킬 수 있다. 어떤 그런 입력 데이터의 조합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컨텐츠 시청해 주시느라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다른 AI 모델 교육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의 전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